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격가지로 붙어 있는 꼰대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그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예. 저희가 방송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맞죠? 5월 초에 오랜만입니까? 예. 오랜만이죠. 뭐 자주 해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벌써 이제 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5월 달이죠. 그렇지. 벌써 네. 5월도 그냥 후뜩 갈 것 같고. 부쩍부쩍.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요즘 그 뭐야 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예, 저희 뭐 메일을 많이 주면서 미권시랑 미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권, 미끄러운 꼰대. 네, 그래서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건대 씨? 최근에 예? 뭐 별일 없으셨어요? 아, 예, 요즘 별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볼 일이 왜 그렇죠? 요즘은 또 우리 다들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들 바쁘고 5월달은 참 바빠요. 특히 가족 중심 행사들도 많고. 그렇죠. 또 요즘 정치판도 재미있고, 그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그 주식 이쪽 시장도 재밌고. 뭐 몇 달 전에 비하면 많이 달아오른 편이죠. 그렇죠. 요즘 또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진 것 같아. 그죠? 신경을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여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참 빨리 간다. 이런 느낌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메일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 주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자산 시장, 투자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고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조금 돌아서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걸 아주 최근에는 좀 몸소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한편 우리가 이제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렌즈 조리개라고 하는데 그 조리개를 줌을 쫙 좀 이렇게 멀리 당기면 사실은 지금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이런 투자 분위기조차도 조리개를 줌을 조금 이렇게 멀리 당기면 늘리면 한 순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 순간에 불과할 수 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어떤 원칙, 그런 본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충실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건데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있다. 1억이 투자 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냐. 이런 담도지급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가 그걸 잘하고 있으면 여기 신이 아닌 이상은 제가 이 방송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개인 고객에 대한 재무 상태라든지, 그리고 재무 성향이라든지 재무 표현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억 관련돼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렸죠. 예를 들면 투자 관련돼서.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독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중요한 건 또 투자라는 거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부분인데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돼야지만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첫 출발은 그 1억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굉장히 의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이거죠, 그죠?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 의미 없어 이러면 헤어져야지. 근데 그 1억이 어떤 분한테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일 그렇지,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뭐 날려도 되는 진짜 푼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1억을 가진 그 주인의 어떤 그분의 상황이 월급쟁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사업가일 수도 그렇죠. 있고 또 나이가 당장에 지금 은퇴를 앞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또 한 40대일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심지어 그렇지. 부모한테 또 종잣돈을 그렇지. 알찬 종잣돈을 갑자기 한몫 받은 그렇지. 또 30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차피 다른 데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시라서 여기서 세금 내는 자체가 벌써 종합과세가 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할 팩트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그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나야지만 정확한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확한 의미인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지금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이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우리가 식당에서 가면 네. 식당에 딱 가면 뭐 드실랍니까라고 뭐예요 주로? 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 아무거나 이렇게 그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 그냥 어떤 경우는 빨리 나오는 거요. 그렇지. 이런 거라는 게 어떤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리는 주인이 잘 알아서 줄 거야. 내가 아무거나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맛없고 행편없는 것을 주면 그걸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거나 달라고 했던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들고 이게 왜 이리 맛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식당 주인을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병원에 가서 한의사에 가서 약 주세요. 좋은 걸로요. 그렇지. 뭐 달란 말이야. 그래, 네가 혈액형도 재야 되고. 어디가 아픈데 이러면 네가 알아맞혀봐. 그래. 이거지. 그냥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인상이 모든 분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300만 원 월급쟁이가 이것을 월급 한 푼도 세금도 안 내고, 3년을 내리 모아야, 그죠? 내리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라는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1억은 대단히 큰 돈이고, 이 큰 돈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정보, 그것을 바탕으로 각각 따로따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야겠죠.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은행에 한 2배 정도 기대 수익률 되는 상품이 있으면 그에 관련돼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질문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렇지. 거는 네. 우리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청취자분들은 간단한 질문을 원해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것처럼 1억 여윳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원해. 그렇지. 그러면서 동시에 답은 굉장히 복잡한 답을 기대해요. 그렇지. 복잡한 게 여러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에서도 또 어떤 해설과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것은 불공정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 관리를 저도 이제 뭐 꽤 많이 해봤는데, 보면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물론 처음엔 장기적으로 가려고 투자를 시작하지만은, 이 투자 상품 자체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 굴곡을 그리면서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 처음에 계획도 없었던 거. 그러니 갑자기 한 6개월 뒤에 돈 필요한데 돈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굴곡 시점에서 마이너스 굴곡이었다. 그럼 당연히 그분은 마이너스 손실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서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투자 관련돼서는 단순한 판단이 될 게 아니라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오늘 또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가입부 청약 철회에 관련된 게 보험가입부 취소하는 것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펀드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하고는 이게 상당히 다른 거죠. 그렇지. 우리 투자에서는 철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펀드 가입했는데 뭐 한 달 뒤에 아유 내 손해 본 것 같아. 내가 알고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던 펀드 같아. 내 안 할래. 내 원금 돌려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물리기 쉽지 않지, 투자 상품은. 물릴 수가 없죠. 일수불태지. 그렇지. 일수불태인데 보험 이것은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죠?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런 제도를 줬을까? 왜 그런 제도를 줬을까? 보험이 그만큼 복잡한 상품이다라는 복잡한 상품인 거고. 복잡한 상품이다. 그만큼 또 잘못된 판단, 잘못되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수도 그렇죠. 있죠. 또 두 번째, 그만큼 민원도 많고. 두 번째는 이게
장기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지. 장기 상품. 한 번 결정하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장기적으로 간다. 물론 중간에 스톱할 수 있지만 중간에 스톱하면 또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가 해약환급금이 적으니까 그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보험료가 예를 들면 월 10만 원이다. 이게 작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20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입니까? 1년이면 12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즉 내가 생각하는 거 5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은 20년치를 생각해 보면은 차를 한 대 사는 거예요 벌써. 그렇지. 예. 내가 짧은 순간에 차를 한 대 사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차 한 대 사는데 단순간에 누가 사달라고 해서 누가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당장 구입하진 않죠. 오만 것들 다 뒤져서 검색해보고 찬단 말이지.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게 보험은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이거 괜히 가입했다 이런 경우,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그렇지.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제도에 크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청약 철회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렇지. 청약, 우리 아파트 청약이 아니고 보험 청약이에요, 그죠? 그렇지. 네, 청약인데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이제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사인을 했지. 네, 그게 청약인데 그거를 취소하겠다. 이런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죠? 일수불태 물리는 것에 대해서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 취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이거 간략하게 두 개 좀 설명해 주죠. 청약. 네, 크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돌려준다. 예, 그것이 청약 철회다. 청약 철회다. 그리고 이유 없다. 하나는 어떤 사유 중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든지, 즉 뭐 어떤 사유를 조건이 있는 경우. 그렇지 조건 있는 거. 왜 이리 말이 갑자기 안 나와? 하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유 불문. 사유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청약 철회다. 하나는 사유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떤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약 철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면 사유를 불문을 한다는 거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옷을 새들 샀어. 근데 제품이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정해 주지만 예. 단순한 소비자 변심에 의한 거는 그 반품 안 해주지 않습니까?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환불 안 해주는데. 어제 좋아 보였는데, 그렇지. 갑자기 그냥 싫어지는 거. 그렇지.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러는 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지. 내가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돈을 환불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청약 철회, 즉 보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즉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 마음이 변했더라도 사유 불문하고 철회를 해준다. 대신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무작정 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청약일, 즉 사인한 사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면은 청약 철회 가능하다. 단 30일 이내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보험 접근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청약을 사인을 한 때로부터는 30일인데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보험 증권을 왔다, 이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이 다 성립되고 일종의 이제 일반 상품으로 상품이 배달돼 온 거거든요. 그렇지. 그죠? 이 보험 증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15일. 그죠? 15일 이내는 철회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가능하다는 우리가 거지. 예를 들면 5월 1일 날 그 사인을 했어. 그렇지. 사인을 했으면 30일 같으면 30일 같으면 우리가 5월이 1, 2, 3, 4, 5, 어이구 31일까지 있네. 자, 그럼 30일 같으면 그때로부터 30일이면 31일이죠. 그죠? 더하기 30이니까. 네. 그런데 31일까지 이달 안에 이제 31일까지 내가 없던 걸로 하자라고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만약에 이 보험 증권이 빨리 와버려서 빨리 성립이 돼가지고 만약에 5월 10일 날 보험 증권이 툭 왔네 귀신처럼 우리 집에 그때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라고요? 25일까지. 그렇죠. 25일까지. 25일까지 철회를 결정해야만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26일이 되면 뭔 소리야. 내가 1일날 청약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30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보면 우리가 상품을 가입할 때 제대로 알고 그냥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뭐 주위에 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인분들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겪게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그때는 내가 해준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거 나비올 이력이 안 되는 그렇지. 거지. 왜냐면 내가 말한 것처럼 월 10만 원 지금 부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부담 될 것 같아. 그렇죠. 10년, 20년 계속 내야 된다면. 그렇지. 그러면은 지소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지소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신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분을 껴치지 않고 고객센터,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그냥 전화상으로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꼰대가 얘기한 청약 일부 30일 이내 청사 기간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개를 캐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혹시 네네. 그 콜센터에 직원이 나는 보험 설계사 아는 사람한테 그 가입을 해서 그 사람이 날짜를 아는데 이 사람은 이 콜센터 직원은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렇지. 예, 다 네. 압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 자체를 보면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험을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허다하게 많더라는 거죠. 이것을 네. 사실은 보험 설계사들이 잘 이야기를 설명 안 해줘요. 왜? 자,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파는 게 목적인데 냉정하게 그치. 이걸 팔아놓고 이것을 언제까지 청약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 좋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청약 철회 기간의 청약일부터 15일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상당히 2배수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판매가 확정되는 기간이 그만큼 지연된 거예요. 그죠? 이제 청약 철회 기간도 완전히 지나야만 판매가 최종 이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희들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놀란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라는 게 청취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받은 피드백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돌려봤죠? 얼마나 돌려받아요? 그대로. 낸 보험료. 그렇지. 낸 보험료에 1원이라도 더 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죠? 원금 그대로. 그죠? 네. 원금 그대로. 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신청을 했는데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보면 지연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왜 돈 빨리 안 줘?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면 어차피 이자 다 돌려서 받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 유념해둘 필요가 있을 자, 것 그러면 같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물을 그치.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가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 보험 계약자가 약간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경우 또는 뭐 그 보험 약관이라든지 또는 그 계약자가 청약서를 부본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그리고 뭐 자필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불완전 판매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석 달 이내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아니면 뭐 서류를 받지 못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돈을 돌려줍니다. 네, 이게 뭐냐면 품질 보증 제도라는 거죠. 네. 다만 이런 내용들이 또 소위 말하면 이제 정면 확인이 돼야겠죠, 그죠? 그렇지. 예, 확인이 돼야겠는데 대체로는 예를 들면 뭐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이게 청약서 부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못 받았다든지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내가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이 쉬워요. 그렇지. 확인이 네. 쉽죠. 또 특히 하나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 보험약관과 보험 청약서 사본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우편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콜센터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콜센터. 어쨌든 근데 직접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즉시 받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어요. 그죠? 받았다 안 받았다 여지는 없는데 다툼의 여지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제대로 설명을 했냐 안 했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저축성 보험 상품인 같은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비과세, 복리상품, 확정이자 이런 저축성 성격에 대한 상품으로 오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오인하게끔 판매를 하죠. 그 상품 가입을 했어. 근데 이게 모르면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방송을 듣고 아니면 주위에 제대로 듣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코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알고 가입을 하시냐 아니면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냐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상품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시오 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약간 좀 껄끄러워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석 달 이내면은 대부분이 돌려줘요. 품질 보증 제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석 달 이내에는 돌려준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석 달 이후부터는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이제 포인트예요. 대부분 네.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석 달 이내 이전 그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하면 그닥 특별하게 어떤 아니다 하고 세우지 않고 대략 대부분 이렇게 돌려주려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참고로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 이랬을 때 돌려받은 돈은 얼마예요? 그대로 더 돌려받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최근에 질문한 게 뭐냐면 상품을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럼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2달치는 그냥 내가 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보증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부분에서도 이자도 받을 수 그렇죠.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고 거기다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책임 사유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책임 사유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냈던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받는 거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2달치를 냈다 이러면 한 달치에 대한 이후 한 달째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계약을 취소하는 그 기간까지 이자까지도 뭐 큰 돈 아니겠지만 더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낸 월 보험료 10만 원은 차 한 대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판단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하다면 이 소비자들을 위한 권리가 있다. 청약 철회 제도와 그리고 품질 보증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반드시 좀 숙지해 두시고 추후에라도 본인이 인지 못한 보험 가입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그럼 이 부분 관련돼서 권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보험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갈수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 쪽에 그동안 만약 불편한 게 있었다면 또 불리한 게 있었다면 그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불리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혹시나 또 관련돼서 뭐 기타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머니스토리.tv예요. 머니스토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월급에 잠이 와지 그 월급에 잠이 오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네임명을 가진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많이 생기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꼰대 씨.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